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7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6장의 키워드를 강하약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즉 강한 사람은 아래가 되고 이런 뜻이죠. 강하면 아래가 되고 약하면 위가 된다. 즉 뻣뻣하고 좀 너무 강경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아래에 머물게 되고 유약하게 아주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물처럼 유약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유약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위에 머물게 된다 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76장의 키워드가 강하 약상이 된 이유를 본문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면요. 인지생야에 이렇게 나와있죠. 유약이나 기사에 경강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사람이 인지 이때는 주격조사가 됐죠. 사람이 생야에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이런 뜻이죠. 사람이 탄생할 때에는 유약하나 부드럽고 약하지만 이런 뜻이죠. 우리가 탄생할 때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여러 가지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전체적인 측면이 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유약해요. 아주 약해요. 팔 같은 거 쉽게 이렇게 돌려버리면 금방 이렇게 부러뜨릴 수 있는 그렇게 유약하게 태어났지만 사람이 탄생할 때는, 태어날 때는 유약하지만 이런 뜻이죠. 기사에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죽음에 이르러서는 이런 뜻이죠. 건강하고 그 몸이 굳어져서 단단해지고 뻣뻣해진다. 뻣뻣해지고 단단해지고 이런 뜻이죠. 만물 초목지 생야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물 초목지 생야의 유치나 이런 뜻이죠. 기사야의 고곤이라 이 말이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물도 그와 같다 이 말. 만물과 초목도 이 말이죠. 만물과 초목이 태어날 때도 이 말이죠. 유치나 부드럽고 아주 무르다 이 말이죠. 취약하다 이 말. 물을 치자로 써있으면 무르다, 유치하다 또는 취약하다 할 때 무르고 약하다 이 말이에요. 취약하다는 해서 물을 치자 요거하고 붙이면은 취약하다 이렇게 되죠. 무르고 약하다 이 말이죠. 만물과 초목이 태어날 때도 이 말이죠. 태어날 때도 부드럽고 그 만물과 초목이 처음 이렇게 태어날 때 새싹이 올라올 때는 굉장히 이 새싹이 부드럽고 이렇게 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 봄나물 또는 나무도 마찬가지 나뭇잎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도 따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반찬도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치하지만 부드럽고 무르지만 취약하지만 이 말이죠. 무르지만 기사에 그 만물과 초목이 죽게 되었을 때 말이죠. 만물이 죽게 되었을 때는 그 만물과 초목이 마르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마를 고자인데 이건 또 시들고자 또는 말고자 이 말이죠. 그 만물과 초목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죽게 되었을 때는
마르고 시들어진다 이 말이죠. 시들게 되느니라, 시들게 된다. 왜 그러면 노자님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과 만물과 초목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한번 서두에 깔아놓고 그 뒤에 핵심 포인트는 뒤에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견강자는 이 말이죠. 사지도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견강자는 이 말이죠. 이게 견강하는 것은 굳고, 굳을 견자죠. 굳고 강한 사람은 이 말이죠. 견강자는 이제 액면 그대로, 뜻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굳고 강한 사람은 사지도요, 죽음의 물이다. 여기서 굳고 강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게 생각이 굉장히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굽힐 줄 몰라요. 그거를 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도 마찬가지죠. 강경하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을 계속 강경하게 밀고 나가고 또 뻣뻣하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가 이제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내 말에 따라.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자세가 좀 뻣뻣해요. 어깨도 뻣뻣하고 목도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수그러뜨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생각이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강경 일변도로 갖고 고집이 세고, 강경 일변도로 처세하는 사람은 이 말이죠. 죽음의 물이다. 그 반면에 유약자는 부드럽고 약한 사람은 생지돈이라 삶의 물이다. 이게 여기서 유약한 부드럽고 약하다는 것은 물처럼 저 앞장 이 도덕경 초반에 이 물에 대해서 나왔죠. 상선약수다.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이 물은 부드럽고 유약한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유약하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물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이 유약하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거예요.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은 어떻습니까?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래지고 네모 그릇에 들어가면은 네모진다. 세모 그릇에 들어가면 또 세모지고 이와 같이 부드럽고 연약하고 유연하다.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면은 견강하고 반대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유약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그와 같죠. 동그란 환경이 나오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물은 변화하지 않습니까? 네모난 환경에 처하면 또 물은 이렇게 유약하게 아주 유연하게 네모나게 자기 모습을 또 바꿉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감정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버리고 그 전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어떤 맞춤형으로 딱 알맞게 변화하는 것 그것을 유약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군요. 그래서 물처럼 유연하고 또는 아주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다 이 말이죠. 자기의 어떤 상을 내려놓고 낮추는 사람은 삶의 물이다. 그런 사람은 살아난다.
그와 반면에 자기 생각을 꼭 굳이 붙들어 만인이 온 백성들이 다 절반 이상 60% 70%가 다 요즘 대한민국 이 탄핵 정부를 비유하자면 50% 이상 그 60%가 실질적인 어떤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그 60, 70%가 전부 다 탄핵 반대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안 된다. 이거는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고 이 체제 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대한민국이 소멸하느냐 이 문제라는 어떤 사실을 국민들이 각성을 했어. 그랬는데 탄핵을 만약에 수용한다, 탄핵을 강행한다, 경강한다 이말, 경강, 굳게 고집 세워가지고 강행한다 이말. 탄핵을 강행하면 나중에 다 그 강행하는 그 헌법재판관의 그 무리들은 전부 다 죽음의 무리다. 앞으로 미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역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을사늑약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을사오적이라 해가지고 지금 두고 수백 년 동안 계속 거의 수백 년은 아니더라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앞으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있는 한 을사오적은 누구 딱 이렇게 변함이 없을 거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몸이 죽었어도 죽는 거고 죽었어도 그 이름이 더러운 이름이 이 역사에 남아가지고 계속 거론되니까 이게 죽음의 물이다 이거. 충무공 이순신처럼 유탈에 일본의 조총에 맞아가지고 죽어 쓰러지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고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지금까지도 역사 드라마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수백 년이 흘러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물이다 이거. 그때 시대적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거. 백성이 원하면은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백성의 절반 이상 60% 70%가 다 탄핵 반대하고 일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없애고 체제를 바꾸려 하는 일부 몇몇 무리들에 이끌려가지고 말이지 굳게 그 사람 경강하게 고집 세게 밀고 나간다 이거. 강경 일변도로 밀고 나가면 결국은 역사의 오명을 남게 된다. 내 같으면은 그렇게 밀고 나가는 을사오적 내지는 그런 양반들은 그 밑에 후손들도 전부 다 공무원 채용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같으면은 삼족을 멸한다죠. 앞으로 그 후손들은 두고 벼슬 자리에 못 오르고 높은 자리에 못 가도록 딱 이렇게 붉은 줄을 딱 꺼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고집을 세우고 너무 강경 일변도로 자기가 헌법재판관이라도 어깨 힘주고 뻣뻣하게 고개 뻣뻣하게 해주고 강자가 뻣뻣하다는 뜻이 단단하다 뻣뻣하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죽음의 무리가 된다 이거예요.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또는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다. 너무 부모의 생각을 자식들한테 강요하고, 고집 세우고, 너는 아버지 뜻대로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어머니 뜻대로, 외국 유학 가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너는 대통령이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경강하게 고집 세우고 또는 뻣뻣하게 계속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그 자식이 그 부담감을 못 이겨가고 죽어요.
그래갖고 너무 공부해가지고 출세를 하다 보면은 자녀분들이 이 부모의 어떤 그런 이 경강한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이래갖고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의학 공부를 하라는 거야. 의사 하라는 거야. 자기는 외국에 나와서 통역해서 이렇게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법관이 되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체육인이 되라 한다든지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라든지 뭐 이런 식의 너무 경강하게 처신하면은 죽으면 자기도 또한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자기 자식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지. 자기 씨앗이 사라지는 거니까. 자기도 죽음의 무리가 되고 또는 절손이 된다. 자기 밑에 후손이 끊어지게 되면 죽음의 무리가 된다. 그렇지만은 부모가 아주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고 물처럼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진짜 뭐 노래하고 뭐 트로트하고 딴 따라 되고 싶다. 옛날로 말하면 딴 따라 되고 싶다. 그래 옛날 같으면은 광대 한다 하면 부모들이 다 반대했죠. 그렇지만 요즘은 광대 노릇하고 노래 부르고 또는 개그 남을 웃기고 하는 광대 노릇해도 요즘 인기 많지 않습니까? 인기 많고 돈도 잘 벌고 요즘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부모가 유약하게 물처럼 그래 네가 정 그러면은 그래 트로트 가수 길로 이렇게 뒤에 밀어줘야 돼. 설사 밀어주지는 않더라도 뭐 조금 더 훌륭한 부모 같으면 밀어주겠지만 밀어주지는 않더라도 반대는 하지 말아야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능력껏 한번 해봐라. 이 유약하게 대처해야만이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식들도 절손이 안 되고 자살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묘소에 가고 또는 낙골당에 가서 엄마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 길로 나와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시로 그래서 병강적 인전의 군사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전쟁하는 부분까지도 갑니다. 병강적 불성하고 군대가 강하면은 승리하지는 못한다. 군대가 강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병을 병사 또는 군대라 해석하지 않고 병력 운용이다. 병력 운용을 너무 뻣뻣하게 하면 융통성 없게 한다 이 말이야. 아주 강경하게.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진짜 그야말로 참소를 받아가지고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계급장이 딱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그 대를 이은 사람이 원균이 그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웠죠. 원균의 어떤 그런 병력 운용이 너무 강경 일변도야. 견강이야. 유연하게. 이순신 장군은 자기 병사들의 어떤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외적과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기는 장소에서 싸웠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같은 데 보면은 적의 어떤 그런 배가 수백 척인데 말이야. 자기는 12척밖에 없는데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면은 그런 어떤 바다의 어떤 지형, 바다의 어떤 바다에서 싸우는 그 지형물을 잘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의 100분의 1 내지는 50분의 1 정도로
병력이 수백 분의 1 정도로 병력이 작아도 내가 병력이 작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장소로 택해가지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강경일변도로 병력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강이라는 병력 운용을 강경일변도로. 그 반면에 원규는 엄청나게 많은 수군을 가지고 있고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뭐랄까 숫자만 믿고 강경하게 공격 앞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은 참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 병강이라는 것은 병력 운용을 아주 그냥 뻣뻣하게 또는 강경일변도로 또는 융통성 없게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병력이 많고 배가 많고 무기가 아주 그냥 좋아도 결국은 불성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C로 그래서 병력 운용도 융통성 없게 운영하게 되면은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이제 만물 초목을 나무를 비해서 목강적 절하나니 이게 뭐냐면은 나무가 강하면 뻣뻣하면 유연하지 못하면 이 말이죠. 나무가 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막 이렇게 휘어지지 못하면 유연하게 못하고 뻣뻣하면 오로지 강경일변도면은 부러진대. 나무가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무가 이렇게 너무 빳빳하면 단단하면 꼿꼿하게 서 있다 이 말이죠. 이러면은 부러진다. 부러지느니 이제 결론적으로 강대는 처하하고 유약은 처상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강경일복 강대하게 나가면 강대하면은 뻣뻣하면은 강경 유연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있지 못하고 오로지 강경일변도로 강대하게 처신하는 것은 처하하고 아래에 있게 된다. 있을 첫자 또는 머무를 첫자 아래에 있게 된다. 그 반면에 유약하게 아주 이렇게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게 알맞게 맞춤형으로 대처하는 그런 그런 사람은 처상이니라. 위에 있게 된다. 위에 머물게 된다. 이거는 비유하자면은 나무와 이렇게 비교할 수도 나무가지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간 이 부분은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이 부분은 이제 올라오는 가지기 때문에 낭창낭창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마음대로 휘어지고 나무가 이렇게 아주 꼿꼿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하고 아주 부드럽고 이하다. 그러니까 강대는 밑에 있는 뿌리는 아주 굳세고 강하고 강대하지 않습니까? 빳빳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요 밑에 이 라인도 나무가 단단하죠. 강대하죠. 요 가지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가지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이게 꼿꼿하죠. 여기 그러니까 이 강대한 것은 처하 요 가운데는 아래에 처한다. 강대한 것은 아래에 있게 된다. 그 반면에 유약한 것은 부드럽고 낭창낭창하고 잘 휘어지고 그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어느 정도 휘어질 줄도 알고 이렇게 유연하게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잘 처신하는 위에는 유약한 윗가지는 나무는 처상하고 위에 머물게 된다. 위에 있게 된다. 이 나뭇가지로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 나무가 이와 같이 강대한 것은 아래에 머물게 되고 아래에 있게 되고 유약한 것은 유연한 것은 낭창낭창하고 부드럽고 유약한 것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
바람 불면 이렇게 휘어진다. 자기를 낮춘다. 낮춤으로 위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유약한 것은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대한 것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거는 어차피 이 노자도덕경은 황제 제왕이기 때문에 제왕도 이와 같이 자기가 제왕이라고 이렇게 강대하게 뻣뻣하게 이렇게 경강하게 처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제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고집 피우고 말이지. 뻣뻣하게 말 내가 임금이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 총사령관이 작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임금이 말이지 앞장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나설 때는 모든 것은 임금은 이와 같이 서상 위에 거처하려면 유약해야 된다. 그래 사령관 뭐 대장 안 그러면 원수 자네가 총사령관 자네가 알아서 하시게 하고 임금은 빠져야 됩니다. 그것이 유약한 거다.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낮출 줄 알아야 위에 임금 자리에 오래 있다 이 말이야. 처상할 수 있다. 머무를 첫자 윗상자 임금 자리 윗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가 있다. 유약해야 된다. 유약하다는 것은 자기 어떤 생각도 없고 자기 철학도 없는 그런 그냥 위에서 옛날에 고려시대 무신정권 나오듯이 말이지 무신들이 하라는 대로 그런 어떤 유약의 뜻이 아니고 물과 같다. 물과 같이 아주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 그걸 유약하다는 거. 자기 자신을 낮출 때는 낮출 줄 알고 또는 위를 자기 자존심을 자기 어떤 그런 보통 가오라죠. 가오를 세울 때는 또 세우고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처신하는 거. 그거를 중용이라고 해요. 중용. 알맞다. 이거를 유교식으로 말하면 대학 중용 알맞다. 알맞 중용. 그때 그 처한 상황에 알맞게 처신하는 것을 요약하게. 그래서 이 제왕은 이와 같이 아주 유연하게 정치를 해야 된다. 너무 경강하게 정치하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식으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은 권한에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계엄령 발효했다고 내란 행위 내란을 일으켰다 소동을 일으켰다 이거는 경강한 행동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그렇게 자기 뜻이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갖고 계속 여론전하고 매스컴 다 장악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앞으로 제왕이 될 거야. 내가 족이 돼서 내가지고 내가 임금이 될 거야.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이 죽음의 무리가 된다. 설사 어찌어찌 해가지고 막 국민의 뜻을 다 무시하고 막 어거지로 막 중국을 등에 업고 북중로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됐다고 한들 지금 요즘 세상은 민주주의 세상에서 임기가 다 있죠. 임기 끝나게 나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관참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관참시. 죽어서 관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모가지 치는 옛날에 조선시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부관참시와 같은 그런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죽음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지금 유명한 한국사 강의하시다가 나와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해가지고 전한길 강사가 나와가지고 뭐 부산, 광주, 대전,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체제 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이 존립하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임금도 그와 같이 처신해야 된다. 이와 같이 병력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임금은 제공하기 위해 리더자는 임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조직의 리더자는 또는 어느 집단의 어느 나라의 리더자는 이와 같이 경각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유약하게 유연하게 아주 그때 어떤 시대적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아주 적절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